네, 미국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전해주시는 곳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보통 이제 한인 가정에서도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의대 준비, 치대 준비해요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미국 의대를 준비하는 것과 치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좀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의대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더 길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MCAT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치대를 가기 위해서는 DAT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대를 준비하는 시험인 MCAT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도 많고 시험 자체도 어렵고 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한 3개월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지 의대 지원할 정도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치대 시험인 DAT라는 시험은 이제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과학 과목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기타 이제 수리적인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만 충분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6주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없어도 대부분의 치대가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대보다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고요. 네네. 물론 의대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받아주는 이런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매년 인터내셔널로 의대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치대만큼은 쉽지는 않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그 한국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대는 어려우니까 의대는 영주권이 없어서 힘드니까 치대를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매년 저희 학생들 보면은 치대는 거의 100% 합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의대와 치대는 몇 개 정도예요? 여기 미국에서는? 의대는 그 MCAS에 등록되어 있는 의대는 157개고요. 네. 근데 최근에 아직 인가는 못 받았지만은 의대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향후 이게 1, 2년 안에 인가가 날 거다 해서 네. 미리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교 지금 지원을 해서 합격해 놓는 것들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인가가 안 되면은 난감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인가가 될 거라는 게 확신이 들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을 모집을 하겠죠. 네. 근데 치대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몇 개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일부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상담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입학 조건이 좀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런 학교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네. 157개가 의대고 치대는 몇 개인가요? 치대는 미국에 한 72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네. 의대도 사실은 그 미국령인 푸에드리코 여기에 학교 의대가 조금 4개인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MCAS에 등록이 돼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157개고요. 그럼 미국 본토내에 있는 하와이를 포함해서 미국 본토내에 있는 학교는 한 153개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네. 치대는 한 7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한 4, 5년 전보다는 10개 정도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치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원도 늘고 있죠. 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학생으로 거의 800명 정도가 합격한 거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유학생들 같은 경우.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대 수와 치대 수의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내셔널 학생들까지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치대에서의 경쟁률이 더 센 건가 싶기도 하고요. 더 어렵지 않나. 치대를 지원했을 경우에 네. 지원자 대비 합격한 학생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58%가 합격을 해요. 근데 치대 합격한 다음에
뭐 의대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고 중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은 타민족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고도 안 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등록금이 너무 그쵸. 비싸서. 네.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는 아마 지원자 대비 60% 정도는 치대는 합격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42%, 43% 정도가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준비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의대든 치대든 이렇게 합격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치대보다는 의대가 학생들 지원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많은 가운데에서 내가 인터뷰를 받으려고 하면은 네. 성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이런 활동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미국 의대를 준비하는 것과 치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필요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를까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의대는 의대가 요구하는 필수 과학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지 되고요. 그 가운데 인문학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과학 과목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의대에서 요구하는 과학 과목은 꼭 좋은 점수로 이수를 해야 되지만은 그 이외에 뭐 영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인문학 과목을 다양하게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네. 치대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긴 해요. 거기도 인문학 과목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의대만큼은 아니고요. 다만 생물학 과목에 있어서는 약간 어드밴스드한 그 생물학 과목을 좀 더 듣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고 일부 치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놓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나토미를 필수로 해야 된다,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필수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필수를 해놓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학교를 꼭 가고 싶다 했을 때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과목들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UC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클러지라든가 소시올러지 이런 것들을 필수 과목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일부 치대 준비했던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원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말고 지원한 후에도 수업을 들어서 그걸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규정을 몰랐다 했을 경우에는 원서를 제출하고 방학 때 그 수업을 이수를 하고 그 학교에다가는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다 하는 그리고 향후 점수를 받게 되면 내가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내용을 꼭 보내야지 돼요. 네. 그럼 박사님, 치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이오 전공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공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치대에서 강조하는 거는 바이오에 관련된 약간 높은 단계의 수업을 더 듣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물학이나 이쪽으로 전공한 학생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만 좋다고 하면. 네네. 네. 그 밖에 이제 활동이면 이런 것도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의대보다는 치대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치대 준비하면서 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또 의사들한테서 쉐도잉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치대에서 이 학생은 의대도 지원하고 치대도 지원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했을 때는 오히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인터뷰를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치대 원서를 쓸 때 혹시 내가 의대 준비하다가 치대로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그동안에 뭐 쉐도잉이나 이런 거 의사들하고 했던 것들은 빼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바꿨을 때부터는 집중적으로 치과에서 좀 쉐도잉하고 좀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대 지원할 때는 치과 병원에서 치과 의사랑 쉐도잉을 100시간 이상을 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해놨어요. 네. 그리고 몇 시간 이상, 그러니까 50에서 100시간 이상을 하는 것을 강하게 권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100시간 이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치과 대학을 꼭 오려고 하는 학생인지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쉐도잉만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또 여러 봉사활동도 필요한가요? 봉사활동 모든 게 다 필요하죠. 그건 의대 준비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리서치를 하는데 치대 쪽에 관련된 치과 쪽에 관련된 리서치를 해야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도
그 의료에 관련된 리서치를 꼭 해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닌 거예요. 리서치를 하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네. 그 헤쳐나가는 이러한 열정이라든가 이해력이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리서치 자체는 어떤 거를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서치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명문대 치대나 명문대 의대를 갈 때는 거의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치대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뭐 내가 아는 사람은 연구 활동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뭐 하버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의대 지원할 때, 치대 지원할 때 필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 필수는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MCAT과 DAT라는 게 있습니다. 의대와 치대 입학을 위한 표준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대 입학 시험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MCAT이라고 하고요. 네. 그 DAT는 이제 치대 준비하는 그 덴탈 어드미션 테스트라고 해갖고 치대 준비하는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MCAT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네. 거의 뭐 7시간 30분 동안 봐야 되는 이러한 형태고요. DAT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네. 주로 이제 컴퓨터로 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DA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연과학 쪽하고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3D 뭐 아니면 2D 도형 맞추는 이게 지각 능력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PAT라고 해서 네. 그런 시험이 있는데 의외로 또 이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네네. 예. 입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맞추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잘하는 친구한테 조금 한두 시간 도움을 받으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DAT 시험에 대해서 쭉 보니까 이 PAT 공간 맞추는 이거에 대한 디렉션이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본 다음에 공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초 수학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중3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의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미적분하고 통계학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나 어떤 테이블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 읽을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대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치대 같은 경우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 수학이면은 그러니까 로그 함수하고 도형 요 정도만 알아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네.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이 단위 전환하는 거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DAT는 30점 만점인데 하나 틀릴 때마다 점수가 뚝뚝 떨어져요. MCAT하고는 좀 달리. MCAT에서는 뭐 한두 개 틀린다고 해서 큰 점수가 변하진 않는데 네. DAT는 큰 점수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은 점수가 많이 깎일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약간의 이제 MCAT과 DAT의 또 시험에 있어서도 좀 유형도 좀 다른 것 같고요. MCAT은 전반적으로 뭔가 인문학까지 겹쳐져서 시험이 나오는 건가요? 그 MCAT은 이게 그 패세지 베이스이기 네. 때문에 영어를 참 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합리적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섹션이 있어요. CARS라고. 네. 그 섹션은 뭐 옛날에는 45점 만점 베이스일 때는 그 과학적인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528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지금 시험에서는 이 영어 섹션에서 지문이 사이언스는 안 나와요. 네. 전부 인문학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역사학이라든가 경제, 인류, 뭐 정치, 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다 읽고 이해를 해도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상식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최신 뉴스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다거나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쉽게 답을 찾는 이런 경향이 있죠. 이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MCAT 공부를 할 때 이번엔 패시지 2개를 다 읽고 이해는 하겠는데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하는 경우는 되게 내용을 모르는 경우예요. 네네. 만약에 특정 나라의 뭐 역사에 대해서 나왔다. 예를 들어서 진시황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진시황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스토리를 모를 경우에는 그쵸. 아무리 읽어도 네.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요즘 짤막짤막한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네네. 칼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과학 과목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다양하게 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반면에 DAT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까지 영어가 많이 또 요구가 되는 건 아닌 거군요. 독해나 뭐 이런 게. 그렇죠. DAT 같은 경우는 그냥 질문 있고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학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과학 과목 같은 경우도 많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MCAT 같은 경우는 단순히 외운다기보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DAT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네. 점수에 있어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MCAT 같은 경우에는 528점 만점이에요. 네. 4개 섹션으로 되어 있고 각 섹션이 132점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새로 바뀐 MCAT에서는 인문학이 한 50%가 되고요. 사이언스가 50%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사이언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DAT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학 과목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공간 지각 능력 네네. 이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잘하는 친구한테 한두 시간 정도 이 패턴 이런 것만 충분히 교육받으면은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의대를 준비하다가 치대로 전환할 때도 좀 집중적으로 한 6개월 공부하면은 성적을 좀 낼 수 있나요? 저희 학생들 보니까 이제 막판에 MCAT 점수가 안 나와서 치대로 바꾸겠다 하는 경우에 되게 6주 정도 공부를 하니까 DAT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네. MCAT과 DAT는 몇 번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시험 제한이 있죠? 이게 참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네.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 MCAT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까지, 2년에 4번까지 볼 수 있고 네. 평생도록 한 7번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DAT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3번까지 보고 4번째 응시할 때는 약간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DAT 같은 경우 특별히 뭐 몇 번을 봐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어요. 네. 평생도록 여러 번을 봐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3회까지는 큰 제한이 없지만은 네 번째 볼 때는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고요. 네. 저희 학생 가운데 MCAT을 7번을 다 본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이거를 취소를 하면은 시험 본 거에 카운트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은 2번밖에 안 봤는데 등록을 하고 취소를 안 했어요? 취소를 안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규정을 몰랐던 거죠. 이 학생은.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7번을 다 봐서 더 이상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저랑 상담하고 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2번밖에 안 본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네. 해서 제가 그 시험을 관할하는 AAMC라고 하는 네.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메일을 보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허락을 받아라 해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시적으로 그거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2년 동안에 4번을 다 채워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했을 경우에 그거는 다시 이메일을 보내서 사정 얘기를 하면은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점수 유효 기간도 있는 거죠? 유효 기간이 있죠. 근데 네.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되게 치대는 DAT 유효 기간을 3년 정도 주는 학교들이 대부분이고요. 의대 같은 경우 MCAT은 2년, 3년 이렇게
유효 기간을 주어요. 네, 그러니까 네. 2년 주는 학교가 한 40% 된다고 보고요. 어. 한 3년 주는 학교들이 한 40%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20% 정도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요. 치대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년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 점수들이 기록이 의대 쪽에 보내지나요? 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2번을 봤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네. 그럴 때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학생이 고민하는 게 그 한 번 더 봐서 점수를 올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점수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네.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10년 전에 봤어도 점수는 다 올라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번, 3번 본다 했을 땐 점수가 확실히 올라가야지 예. 좋지. 예. 만약에 518점 받은 학생이 1, 2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또 한 번 봤다. 그런 네. 경우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 돼요. 그럴 수 있군요. 네. 그럼 준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대가 어렵냐, 치대가 어렵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근데 다르죠? 다르죠. 네. 학생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냥 둘 다 어렵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또 의대 준비하는 학생은 또 나름대로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둘 다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의대에 맞는 학생이 있고 또 치대에 맞는 학생이 있는 거죠. 그 성향이며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학생 가운데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네. 학점도 3.9가 넘고 네.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할 때에 이 친구는 이제 의대에 약간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대 가는 거를 원했는데 제가 이 정도 성적이면 의대도 충분히 가니까 한번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치대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다 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기는 치대가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치대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치대 준비를 했는데 네. DAT도 명문대 다니는 학생이고 학점도 3.9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고득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6월에 지원하는 거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로드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스템 연구소에서는 이런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로드맵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템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진학과 또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 스템 연구소에 대한 문의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도 스템 연구소 웹사이트를 통해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폴정 박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